매일 새벽 2시 집 전화가 울린다.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숨소리만 들릴 뿐.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고 주변 이웃들은 단순 장난 전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나 전화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패턴으로 울렸다. 깊은 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때,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전화벨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정각.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전화. 끊으면 다시 울리는 벨소리. 그리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이. 이것은 한 할머니와 대학생이 마주한 공포의 7일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진실은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재개발을 앞둔 낡은 아파트 단지. 30년 된 벽돌 건물들 사이로 새벽바람이 스며들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춥니다. 301호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 올해 72세.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이사가고 가끔 안부 전화나 받는 것이 전부였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고 차 한 잔 마시며 약을 챙겨 먹고 10시가 되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갑작스러운 전화벨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부엌으로 나가 벽에 걸린 낡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미세한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으니까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몇 초 후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우하는 신호음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상하네. 잘못 걸었나?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또 같은 시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이번에도 2시 정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같은 숨소리, 같은 정적, 그리고 일방적인 통화 종료.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넷째 날에는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50분부터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2시 정각. 따르릉. 이번에는 첫 번째 벨소리에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왜 매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마치 상대방이 수화기를 입에 바짝 댄 것처럼. 그리고 그 숨소리에는 뭔가 급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 후, 후. 규칙적이면서도 조금씩 거칠어지는 호흡. 마치 뭔가를 참고 있거나 억지로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정말 작은 소리로 뭔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똑, 똑.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아니면 코드 신호? 모스 부호? 할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관리소장님, 혹시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매일 새벽 2시에 누군가 장난 전화를. 아, 할머니. 요즘 그런 전화 많다고 하던데요. 보이스피싱이나 장난 전화 말입니다. 그냥 받지 마세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꼭 새벽 2시에만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며칠 지나면 지겨워서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관리소장의 예상과 달리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5째 날, 6째 날, 할머니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낮에도 전화벨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밤이 되면 2시가 되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1시 50분경 누군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는 301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문구멍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2시가 되자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울려댔습니다. 10분, 20분, 30분. 결국 할머니는 견디다 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소리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정말 작은 소리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왜곡되고 희미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구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또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완전히 잠을 포기했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거실에 앉아서 뉴스를 틀어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402호에 사는 이지은, 23세. 전자공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밤늦게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 2시에 전화가 온다고? 지우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전자공학을 전공하다 보니 이런 패턴적인 현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음 날 낮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402호 사는 이지훈이에요. 아, 학생.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전화 때문에 고생하신다면서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위층에 사는데 밤에 전화벨 소리가 들려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할머니와 지훈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에게 일주일간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오니까 이상해서 지훈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전화에서 다른 소리도 들렸다고 하셨죠? 두드리는 소리 같은. 응, 똑똑거리는 소리가. 그리고 어제는 제 이름까지.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자공학 전공이라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에 그 전화를 같이 들어봐도 될까요?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럼 내일 밤에 와주세요. 부탁해요. 단순해 보였던 장난 전화가 점점 의문의 실마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11시, 지우는 작은 가방을 들고 3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어서 와, 학생. 지훈이 가져온 것은 소형 녹음기와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전자기기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그 전화를 녹음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소리를 분석해 볼 거예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해? 네. 만약 정말 패턴이 있다면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어요. 주파수나 간격 같은 것들을. 지우는 전화기 옆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노트북을 켜서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1시 50분 두 사람은 전화기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고마워, 학생. 혼자였다면 1시 58분, 59분, 그리고 2시 정각.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지훈이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받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지훈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똑, 똑똑, 똑, 똑똑똑. 들리죠? 저 소리.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또 희미한 목소리가. 순자. 기다려. 이번에는 지훈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계속 듣고 계세요. 끊지 마세요. 하지만 몇 초 후 상대방이 먼저 끊었습니다. 지훈은 즉시 노트북으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할머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똑, 똑똑, 똑, 똑똑똑, 똑똑, 똑. 지훈이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패턴이 있어요.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야, 학생? 모르스 부호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암호 신호. 그리고 저 목소리. 기다려라고 했죠?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라. 지훈은 밤새 컴퓨터로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주파수 분석, 패턴 인식, 배경 잡음 제거, 전자공학도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어요. 아침 9시, 지훈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파형 그래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 두드리는 소리를 분석해봤는데 정말 규칙이 있어요. 짧은 소리와 긴 소리가 특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모르스 부호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지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배경 잡음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전화를 거는 곳의 환경도 추측할 수 있어요.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울림이 있어서 방이 넓거나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정말로 계획적으로 이러고 있다는 말이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왜 할머니한테? 그 순간 지훈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집에 오래 사셨어요? 응. 벌써 25년쯤 됐나? 결혼하고 나서 줄곧 여기서. 그 전에는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맞다. 젊은 부부가 살았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었지.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제쯤이었어요? 한 26년 전쯤? 우리가 이사 오기 바로 전이었으니까. 할머니, 혹시 그때 이 아파트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지훈은 즉시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소장은 10년 전에 부임한 사람이라 예전 일을 잘 모른다고 했어요. 대신 동사무소에 가보세요. 거기 오래 계신 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도. 오후 2시, 지훈은 동사무소 근처 작은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요. 아, 그 아파트요. 그때 참 끔찍한 일이 있었죠. 문방구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26년 전인가.
그 아파트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요? 네. 301호였나? 302호였나? 젊은 부부가 살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강도가 들어서 301호요? 맞아요, 301호. 그 집 남편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걸 노린 강도들이.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남편은 돌아가셨고 부인은 중상을 입었어요. 강도는 둘이었는데 한 명은 잡혔지만 다른 한 명은 끝까지 못 잡았죠. 못 잡았다고요? 네. 그리고 이상한 게 강도들이 훔친 돈을 못 찾았어요. 분명 집에 있었다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죠. 흉가처럼 여겨져서. 몇 년 후에 지금 할머니가 이사를 오셨어요. 지우는 급히 301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는 지훈의 상기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래, 학생? 이 집에서 26년 전에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범인 중 한 명을 못 잡았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 전화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이번에는 지훈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숨소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똑, 똑똑똑, 똑, 똑똑, 똑똑똑, 똑, 똑똑. 패턴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희미하게 찾았다. 드디어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뭘 찾았다는 거예요? 또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즉시 녹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뭐가? 이 전화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그 신호가 이 집 전화로 오고 있다는 건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6년 전 그 사건의 범인이 아직도 이 집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한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전화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 똑똑. 누군가 천천히 301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각또각 멀어져 가는 소리. 지훈과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내일 경찰서에 가봐요. 응, 그래야겠어.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지훈과 할머니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에서 만난 경찰관은 30대 후반의 박순경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할머니가 지난 열흘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오는 전화, 이상한 소리들, 그리고 지훈이 분석한 패턴까지. 박순경은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었지만 점점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2시에 무언 전화가 온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단순한 무언 전화가 아니라 지훈이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이 소리 들어보세요. 분명 패턴이 있어요. 박순경은 몇 초간 들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 이건 그냥 잡음 같은데요? 패턴이라고 하기엔.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할머니, 요즘 이런 전화 정말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그냥 전화회사에 신고하셔서 번호를 바꾸시는 게 낫겠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26년 전에 강도 살인 사건이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박순경의 표정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 사건은 오래전에 종료된 사건입니다. 범인도 한 명은 잡혔고, 하지만 공범이 아직 할머니 26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설사 공범이 있었다 해도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연락을 취할 리가. 박순경은 명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전화 기록이나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지훈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112로 신고하시고요. 결국 두 사람은 빈손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할머니,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접 알아내야죠. 고마워, 학생. 네가 아니었으면. 지우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가서 26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마이크로필름을 뒤적이다가 드디어 관련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강도 침입으로 한 명 사망, 한 명 중상, 용의자 한 명 검거, 공범 수사 중.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김성호 당시 32세와 그의 아내 이미영 당시 29세. 김성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그날 저녁 대금 결제를 받아 집에 현금 5천만 원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강도들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경 침입해서 돈을 요구했지만 김성호가 저항하다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어요. 이미영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존했고 범인 중 한 명의 몽타주 제작에 도움을 줬습니다. 며칠 후 강도 중 한 명인 정태수 당시 28세가 체포됐지만 공범은 끝내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돈을 찾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지우는 더 자세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강도 정태수 공범과 돈 위치 몰라 진술. 피해자 부인 남편이 숨겨놓은 장소 모른다 증언. 정태수는 재판에서 공범의 신원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고 돈의 행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일관했어요. 이상해. 지우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아직도 301호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공범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날 저녁 지우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제 생각엔 이래요. 26년 전 그 돈이 아직도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공범이 그걸 찾으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신호를 왜 전화로? 아마도 감옥에 있는 정태수와 연락하는 방법일 거예요. 정태수가 돈을 숨긴 장소를 알고 있고 그것을 암호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언젠가 여기로 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훈이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집에 리모델링 하신 적 있으세요? 응. 한 15년 전쯤에 부엌이랑 화장실을 고쳤지. 다른 곳은요? 도배는 몇 번 했고. 아, 맞다. 10년 전에 마루를 새로 깔았어.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마루 밑에서 이상한 게 나오지 않았나요? 글쎄, 기억이 잘. 아, 그때 공사하던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했었어. 뭐라고요? 마루 밑에 뭔가 묻힌 것 같다고. 하지만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었지.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 그 돈이 정말로 이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누군가 찾아간 거죠. 그럼 왜 아직도 전화가 와? 그 순간
지우는 섬뜩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돈을 찾아간 게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뭐, 공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6년간 기다렸는데 돈이 사라졌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겠죠. 할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할머니가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려고. 그날 밤 새벽 2시.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이번에는 전화벨이 평소보다 더 길게, 더 끈질기게 울렸어요.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소리 대신 처음으로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 어디에 숨겼어? 남자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돈 말씀이세요? 26년을 기다렸어.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야.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가져갔잖아. 그 순간 지우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정태수 씨인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당신이 26년 전 강도 사건의 범인이죠? 범인?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난 범인이 아니야. 나는 속은 거야. 뭘 속았다는 거죠? 그 새끼가 혼자 가져갔어. 나를 배신했다고. 지우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범이 당신을 배신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래서 난 감옥에 가고 그 새끼는 자유롭게.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찾았어. 돈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정말 모릅니다. 거짓말. 너희 할머니가 마루를 바꿨잖아.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가 할머니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당신, 할머니를 감시했던 거군요. 당연하지. 26년을 지켜봤어. 그 순간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지훈과 할머니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할머니 뒤쪽으로.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직접 찾아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야윈 체격의 날카로운 눈빛. 손에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26년을 기다렸어. 그의 목소리는 수화기로 들었던 것과 똑같았어요. 정태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넌 누구야? 그냥 이웃이에요. 이웃이 왜 여기 있어? 정태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돈 어디에 숨겼어? 이제 그만 내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돈인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6년 전, 김성우가 숨긴 5천만 원. 너희가 찾았잖아. 우리가 언제? 마루를 바꿨잖아. 그때 찾았지? 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 돈은 애초에 여기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공범이 이미 가져갔을 거예요. 당신을 배신하고. 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어. 성우가 여기 숨겼다고 했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직접 들었거든. 순간 지우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김성우 씨를 죽였나요? 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공범은 누구였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돈만. 그 순간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정태수. 오랜만이군. 새로 나타난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정태수보다 나이가 많고 좀 더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정태수가 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민이? 26년 만이네. 지훈과 할머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성민이라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김성우의 형입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그래요. 26년 전, 동생을 죽인 범인들 중 하나가 바로 저 앞에 있군요. 정태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성민, 너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누가? 강수가 그랬어. 너도 죽였다고. 성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수, 그 새끼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여기 있다는 거야. 지우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잠깐요. 강수가 누구예요?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26년 전 진짜 공범이에요. 그리고 그가 정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진짜 범인이죠. 단순해 보였던 무언전화는 26년 전 미해결 사건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고,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301호 거실에는 이제 5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 정태수, 그리고 성민.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5번째 인물. 성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6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해. 정태수? 정태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시킨 대로?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시켰다는 거죠? 강수가 모든 걸 계획했어. 성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또 거짓말이군. 정태수,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강수가 누군지를. 성민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봐. 그것은 26년 전 김성우의 회사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기, 이 사람이 강수야. 성민이 사진 속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지훈과 할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히 봤을 거예요, 할머니. 성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25년간 바로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강수. 진짜 이름은 강민수. 그리고 지금은. 성민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지훈과 할머니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관리소장이 범인이었다고요? 그래요. 26년 전 내 동생 회사에서 격리를 담당했던 강민수. 그가 성우가 그날 큰 돈을 집에 가져온다는 정보를 제공했어요. 정태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강수가 관리소장이었다고? 나는 몰랐어. 물론 몰랐겠지. 계획적으로 숨겼으니까. 성민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강민수는 사건 후 신분을 세탁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경력도 조작하고. 그리고 몇 년 후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했죠. 왜 하필 이 아파트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5천만 원이 어디 있는지 계속 감시하려고. 지훈이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전화는? 강민수가 정태수에게 보낸 신호였어요. 정태수가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접촉한 거죠. 성민이 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강민수의 전화 신호를 받고 여기 온 거야. 돈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돈은 없어. 정태수가 절규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지. 성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민수가 이미 가져갔으니까. 26년 전 그날 밤 강민수는 너희가 도망간 후에 다시 이 집에 왔어. 그리고 미리 알아둔 장소에서 돈을 찾아갔지.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했던 거죠? 위장이야. 만약 누군가 의심하면 자신은 그저 성실한 관리소장일 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찰칵. 모든 사람이 문 쪽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관리소장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지훈이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강 소장님?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방 안의 상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26년 만에 동창회라고 해야 할까? 성민이 강민수를 노려봤습니다. 강민수, 드디어 나타났군. 성민이? 살아있었네. 정말 끈질긴 놈이야. 강민수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군. 무슨 계획? 지훈이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학생, 너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를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괴롭히기? 강민수가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정태수를 유인한 것뿐이야. 정태수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유인? 뭘 유인해? 너를 여기로 끌어내려고. 26년 전의 유일한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공범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언젠가 입을 열 수도 있고.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26년간은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 강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26년 전처럼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어. 성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수,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 많은 사람?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성민이 설명했습니다. 26년 전 죽은 건 내 동생만이 아니에요. 동생 아내, 이미영도 결국 죽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공식적으로는 합병증이었지만 성민이 강민수를 노려봤습니다. 강민수가 병원에 침입해서 독을 주사했어요. 강민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을 남겨둘 수는 없었으니까.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진짜 살인마군요. 살인마? 강민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나는 그냥 생존했을 뿐이야. 그 순간 강민수가 칼을 들고 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인을 처리해야겠어. 안 돼. 지훈이 몸을 던져 정태수를 보호했습니다. 학생, 비켜. 너까지 죽고 싶어? 할머니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 강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살려둘 수 없어. 그때 성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민수, 이미 늦었어. 뭐? 경찰에 신고했어. 곧 올 거야. 강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더 빨리 끝내야겠군. 그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든 사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민수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누가 이 시간에? 성민이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데 혹시 상황이? 네. 빨리 와주세요. 301호입니다. 강민수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제길. 모든 게 틀어졌어. 그가 칼을 버리고 현관문 쪽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강민수는 갇혔습니다. 26년간 숨어있던 진짜 범인이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손들어. 상황이 정리된 후 강민수와 정태수는 수갑이 채워졌어요. 성민이 지훈과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6년간 기다린 정의가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고맙습니다. 지훈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에 신호를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강민수가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전화선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정태수 출소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유인하려고. 그럼 그 암호 같은 소리들은?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강민수가 정태수에게 보낸.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6년간 범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니.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 지훈이 할머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 후 할머니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새벽 2시에 울리는 전화벨은 더 이상 없었어요. 강민수와 정태수는 모두 구속되었고 26년 전 김성우 부부 살인 사건도 정식으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어요. 할머니, 이제 밤에 잘 주무실 수 있겠어요. 응,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저도 많이 배웠어요.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학생,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뭐가요? 오늘 낮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훈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전화요? 새로운 관리소장이 부임했다고.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이상하다고요? 응. 뭔가 익숙한 목소리 같았는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지훈과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새벽 2시가 아니었어요. 받아보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301호 박순자님. 남자의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김태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불편한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지 안부 인사를 드리려고.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아, 네. 이제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훈이 웃었어요. 정상적인 전화네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럼 다행이고. 그날 밤 새벽 2시,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아래층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은 잠에서 깼습니다. 설마 또? 급히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할머니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학생, 또 시작된 것 같아. 두 사람은 전화기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고마워.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26년간 기다렸어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미영. 이미영이에요. 지훈과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미영. 26년 전 죽은 피해자 아내. 하지만 당신은 죽었다고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26년간 복수할 기회를 기다렸어요. 복수요? 강민수. 그자가 병원에서 독을 주입했을 때 죽은 척했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진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기 위해서. 그럼 이번 일도 제가 성민 씨에게 알려줬어요. 강민수의 정체를. 이미영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26년간 죽은 척하면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강민수가 관리소장이 된 것도, 정태수가 출소하는 것도. 그럼 모든 게 당신의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네. 드디어 복수를 완성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평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에 남편과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훈과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학생, 정말 끝난 거겠지? 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 후로 301호에는 더 이상 이상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26년간 이어진 복수의 연결고리가 마침내 끊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밤이 되면 할머니와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훨씬 단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그로부터 1년 후,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301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새벽 2시에 울리는 전화벨 대신 가끔 지훈이 안부 전화를 걸어주거든요. 이지훈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 통신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전화 시스템 전문가가 되었어요. 아마도 그날 밤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강민수와 정태수는 재판을 받고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6년 전 김성우 부부 살인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이미영. 성민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 후 정말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복수를 위해 죽은 척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 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6년간 이어진 악몽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이 되면 도시 곳곳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전화들이겠죠. 안부를 묻거나 사랑을 전하거나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는. 하지만 그 중에는 혹시, 아주 혹시라도 아직 풀리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의 신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집에 만약 새벽 2시에 전화가 온다면 받아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전화 너머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밤마다 울리는 전화벨의 정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